북쪽 사막에서 남쪽 빙하까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나라 칠레. 칠레 최남부 파타고니아의 절경 토레스 델 파인의 국립공원. 빙하가 녹아 만들어진 기적의 조각품 대리석 동굴들. 칠레인의 자랑, 노벨 문학상 시인 네루다의 집에는 어떤 사연들이 있을까? 가늘고 길어서 다양한 매력이 넘쳐나는 흥미롭고 신비한 곳, 칠레로 떠나보자. 인천공항을 출발해 13시간 40분을 날아 애틀란타에 도착. 다시 9시간 10분을 날아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 도착했다. 산티아고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칠레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 이상인 8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산티아고의 중심인 아르마스 광장엔 스페인 총독의 저택이었던 중앙우체국과 산티아고 대성당 등 스페인 양식의 건물들이 질비하다. 광장의 한쪽 구석에 자신의 머리를 손으로 들고 있는 괴이한 석상이 눈길을 끈다. 바로 원주민 마푸체족의 독립운동 지도자 알론소 라우타로의 석상이다. 라우타로 석상의 대각선 끝에는 칠레를 무력으로 정복했던 정복자 발디비아의 기마상이 있다. 서로 반대의 입장이었던 두 사람의 조각상이 한 광장에 같이 있는 이유는 아마도 백인과 원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남미 칠레의 현실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산티아고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산 크리스토발 언덕으로 가기 위해 텔레페리코라고 불리는 케이블카를 탔다. 멀리 보이는 남미 최고층 건물 코스타네라 센터는 우리나라의 롯데월드 타워를 연상시킨다. 산 크리스토발 언덕 꼭대기에는 성모상이 있다. 이곳은 원래 스페인군의 요새였다. 원주민의 저항을 물리쳐 승리를 거두고 이를 기념해 카톨릭 성인의 이름을 따서 산 크리스토발 언덕이라 이름 붙였다고 한다. 이곳은 시내를 한눈에 조망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라고 한다. 산티아고의 공기는 그다지 깨끗해 보이지 않아 아쉬웠다. Yeah, that's 4 hours ago. Oh yeah. We just arrived. Straight here. First thing, so we can see the whole city. Yeah. Get a good view of everything, and yeah, and it's really nice up here. Really, very peaceful. Feels very special with the music and all the people. Very quiet and calm. Very calm. And beautiful views of the city. Very relaxing. Yeah. Primero que nada es maravilloso porque vengo a la Virgen, vengo aparte a hacer trotar, vengo a rezar, a pedir por mi familia, por mis hijos, por mis padres y es un momento de tranquilidad, aparte de hacer deporte es como un momento espiritual. Ok, bueno, muchísimas gracias. Que tengan un buen día. 마리아상 전망대에서 계단을 내려가다 보면 자그마한 성당이 있다. 이 성당은 1921년 짓기 시작해서 1931년 완공되었다고 한다. 성당 앞에는 자유와 정의의 상징인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성스러운 참나무가 심어져 있다.
매주 일요일 수백 명이 기도하러 오는데 가톨릭 교회 기념일인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축복에 감사하거나 소원을 빌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많은 양초를 꽂을 수 있는 촛대가 있는 이곳은 촛불 기도를 하는 곳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각자의 소원을 빌고 마음의 평화를 찾았을 것이다. 산 크리스토발 언덕에 오르는 또 다른 방법은 밧줄의 힘으로 궤도를 오르내리는 산악 교통수단 푸니쿨라를 이용하는 것이다. 열차 외부에 있는 조종실에서 조종사가 궤도를 내려다보며 직접 핸들을 돌려 열차를 움직이게 한다. 버스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올 수도 있지만 경치를 감상하면서 시간도 절약할 겸 케이블카와 푸니쿨라 조합을 선택한 것은 잘한 것 같다. 푸니쿨라 매표소 근처의 한 골목. 방범용 가시덮개와 철조망이 삼엄한 이곳은 라 차스코나. 칠레의 대표적 저항 시인이자 20세기 위대한 시인 중 한 명으로 칭송받는 네루다의 집이다. 원래 내부 촬영은 금지인데 걸어서 세계 속으로 제작진에게는 특별히 휴관일에 촬영을 허락해줬다. 좁은 복도를 지나 안으로 통하는 문을 열자 아담한 정원이 보이고 휴관일을 맞아 벽화를 보수하는 예술가들이 보인다. 방 내부는 어떨까? 낮은 천장의 좁고 긴 공간은 마치 선실 내부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게 한다. 네루다는 많은 예술가들을 초청해 이곳에서 음식을 먹으며 우정을 나눴다고 한다. Y además de este dato arquitectónico que yo le digo del barco, Neruda era un poeta que tenía mucho sentido del humor. Él era muy alegre y divertido y le gustaba tomarle bromas a sus invitados y hacer sorprenderlos. Entonces, él les decía después de comer, bueno, y ahora vamos a pasar a nuestro siguiente espacio, que es una habitación secreta que él tenía. Entonces, originalmente esto era un mueble, un armario, pero él, como era un poeta muy divertido, lo transformó en una puerta. Entonces se llama la puerta secreta de la Chascona. Así que vamos a pasar por acá. 시를 사랑하고 이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좋아서 이 집에 남게 되었다는 예술감독 타민 모울렌 씨. 알고 보니 그는 이미 칠레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유명한 시인이다. 본의 아니게 칠레의 유명 시인에게 직접 안내를 받는 호사를 누리게 됐다. También tenemos cuadros como de pintores chilenos muy importantes. Este es un Nemesio Antunes que recuerda cuando Neruda ganó el premio Nobel y fue recibido en el Estadio Nacional. El estadio estaba lleno por primera vez, estaba lleno no para ver un partido, sino que para escuchar un recital de poesía. Eso nunca más volvió a pasar. 이 공간은 네루다의 뮤즈이자 세 번째 부인인 마틸데 우르티아의 방이다. 이 집의 이름 라 차스코나는 네루다가 마틸데의 별명을 따서 지었는데 케추아어로 머리카락이 매우 곱슬거리고 풍성하다는 뜻이라고 한다.
마틸데의 방을 나와 왼쪽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중앙에 나무 기둥이 있는 특별한 방이 있다. Bueno, ahora estamos acá, llegamos al living de su casa. Este es un sitio importante de la casa por dos razones. Primero, acá se reunía con todas sus amistades, muchos personajes importantes de la cultura visitaron este lugar. Y por otro lado, es muy importante también porque en este lugar fue velado Pablo Neruda cuando él muere. 네루다는 유명 예술가들의 작품들을 수집했는데 멕시코의 거장 디에고 리베라가 그린 마틸데의 초상화도 있다. 여기에는 재밌는 비밀이 있다. 디에고 리베라는 네루다의 옆모습을 마틸데의 머리카락에 몰래 그려 넣었는데 디에고 리베라가 친구 파블로 네루다를 얼마나 친애하는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Para encontrar la grieta que da mi corazón, esta eterna costumbre que no teme al olvido, que niega cada instante de mi tranquilidad. 다시 밖으로 나가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날씨 좋은 날 친구들을 초대해 자유롭게 즐기던 여름의 바가 있다. Me hace que tiemble de oscuridad si tardas y que brille de soles si vuelves a mi pecho. Ella hará que mi 한쪽 벽에는 네루다에게 영감을 준 다른 시인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el día en que mi mano no te encuentre en el lecho, esta eterna costumbre que me anuda al infierno. Que me ata a lo imposible de una vida de insidias, se hundirá en los sargazos de tu ciega inclemencia, el día en que me venza tu arrogante perfidia. 그런데 특이하게도 월트 휘트먼의 사진만 2개가 걸려 있다. 1971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네루다는 이듬해 파리에서 열린 만찬회에서 월트 휘트먼이 자신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여름의 바에서 나와 들어간 곳은 네루다가 사용하던 서재다. 이곳에는 파블로 네루다가 발간한 50권의 책들을 모아놨다고 한다. 네루다가 직접 쓴 메모지도 보인다. 파블로 네루다의 시는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 발간되었다. 그 중에 한국어로 발간된 책도 보인다. 서재를 지나 프랑스 방이라 이름 붙여진 마지막 방에 이르렀다. 이곳은 네루다가 다녔던 전 세계 각국의 여행지와 각종 수상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다. 1971년에 수상한 노벨 문학상 메달도 보인다. 한쪽 벽에는 장례식 때의 사진들이 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피노체트가 공개 장례식을 반대하자 칠레 시민들이 이를 어기고 거리로 나왔다. 네루다의 장례는 칠레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최초의 항거였다고 한다. Nosotros tenemos 2 premios Nobel de literatura, que primero fue Gabriela Mistral, la primera mujer que obtuvo el premio Nobel a nivel mundial. La primera mujer fue Gabriela Mistral y fue chilena. Y luego lo obtiene Pablo Neruda. Entonces, para los chilenos nos sentimos muy orgullosos de nuestra poesía. La cultivamos, la apreciamos y Pablo Neruda precisamente representa a toda la poesía. Por lo tanto, existe un cariño muy grande hacia quizás lo que mejor hemos podido exportar al mundo los chilenos, que ha sido su poesía. 파블로 네루다 박물관의 감동을 뒤로하고 산티아고에서 가깝게 있는 와이너리를 찾았다.
산티아고 중심 아르마스 광장에서 14km 떨어져 있는 마이포밸리는 19세기부터 와인을 생산한 칠레 와인의 본고장이다. 프리미엄 와인 자전거 투어를 체험해보기로 했다. 탁 트인 포도밭길을 자전거를 타고 달리니 안데스의 공기가 얼굴에 시원하게 와닿는다. 자전거 타는 재미에 와이너리 체험까지 두 가지 재미를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일석이조다. Esta es una de las viñas más antiguas de acá de Chile. Ya fue fundada en el año 1856 y desde esa época está todavía en la misma familia, la familia Cousiño. Este valle se llama Valle del Maipo Andes porque estamos acá a los pies de la cordillera de los Andes. O sea, si en el día hace mucho calor, 34 grados, en la noche llega a 10, 12 grados Celsius. ¿Sí? 이곳의 포도는 급격한 온도 차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껍질이 두꺼워지는데 그러한 현상 때문에 이곳은 바디감이 풍부한 묵직한 느낌의 와인을 생산하기에 적당한 장소라고 한다. Estas tienen como 1 o 2 años, son plantas nuevas. Pero más hacia allá tenemos parras que tienen 100 años aproximadamente. Plantas muy antiguas. 100년이 넘은 나무에서 생산된 포도는 양은 적지만 품질은 최상급이라고 한다. 그래서 풍부하고 복합적인 향과 짙은 색감을 내는 이곳의 최상급 와인들은 오래된 나무에서 생산된다. 바퀴가 달린 이동식 닭장이 보인다. 농장 곳곳을 옮겨다니며 친환경 방식으로 해충을 잡는 데 사용된다고 한다. (1856년) 창업 이래 지금까지 가족 경영으로 6대째 운영해오고 있는 이 와이너리는 끊임없이 신기술을 도입하고 혁신해온 가문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Los tanques fueron utilizados hasta el año 98, 1998. Ya no se usan porque hoy en día, en pos de la calidad del vino, se usan técnicas más modernas que les voy a mostrar más adelante. Pero es bonito este punto porque es el contraste entre la antigüedad y la modernidad. Si bien esos tanques son mucho más bonitos, más románticos, más estilosos, pero el acero inoxidable funciona mejor. Para la calidad del vino es mejor, porque es mucho más hermético, entonces va a conservar los aromas de la uva mejor, como la esencia del vino. Y luego que ya fermentó, que ya se convirtió en vino, pasa a la barrica de roble francés, esas pequeñas de ahí, para adicionar, para incorporar aromas de roble, pero sin cubrir la parte de la uva, del terroir, de la variedad, como la esencia del vino. 이곳에서는 프리미엄급 와인만을 생산하기 때문에 저장 탱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한다. 가이드가 이곳만의 특별한 와인을 소개한다. Este es un vino que se llama Antiguas Reservas. Es un Carmener. Es una uva muy emblemática de acá de Chile porque se perdió, estuvo extinta. O sea que a mitad de 1800 los europeos estaban yendo y viniendo constantemente de Europa a América. Ahí en una oportunidad, sin querer, por accidente, se llevaron un insecto desde Norteamérica a Europa. Un insecto que se llama Phylloxera. 일레 고유종 카메르 Carmener. 까르메네 Carmener. Carmener. 까르메네 맛을 보였습니다. 칠레
고유종입니다. 유럽에는 멸종되고 칠레에만 남아있는 포도 품종이라니 그 맛이 궁금해졌다. 제가 원래 와인을 잘 모르는데 제일 맛있는 와인 같아요. 제가 그때 먹어본 것 중에 아주 맛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 덕분일까? 칠레에 영향력 있는 와인 가이드북 데스코르 차도스는 이 포도원을 2023년 올해의 포도원으로 선정했다고 한다. 이제 나는 칠레의 최남부 파타고니아로 간다. 푸에르토 나탈레스 공항에 내리자 찬란한 무지개와 거센 바람이 격하게 환영을 해준다. 이곳 푸에르토 나탈레스에 온 이유는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국립공원 토레스 델 파이네를 가보기 위해서다. 시내 구경을 위해 걷다가 아름다운 벽화를 만났다. 시내 중심에 있는 운동장 담장에 그린 길이 100m나 되는 긴 벽화다. 이 지역 원주민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은데 가다 보면 점차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이다. 멸종된 동물 밀로돈도 보이고 해와 달까지 나오는 걸 보니 아마도 천지창조 신화와 같은 내용을 담은 듯하다. 벽화를 감상하며 걷다 보니 어느덧 바닷가 공원에 도착했다. 바람의 기념물이라고 불리는 이 작품에서 바람이 많은 이 도시의 특징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칠레 남쪽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다. 영업 시작과 동시에 가게 안은 손님으로 가득 찼다. 이것은 파타고니아식 양고기 바비큐다. Bueno, en realidad esto se llama cordero al cordero magallánico al palo. Este cordero nació entre la zona de Aysén y la región de Aysén y región de Magallanes a los inicios de la cultura gaucha. Por lo general lo inventaron los gauchos cuando salían por las madrugadas a arriar el ganado y llegaban ya pasado el mediodía, no tenían nada que hacer y hacían esto que se denomina cordero al palo. 얼핏 보기에 다른 바비큐와 비슷해 보이는데 맛은 어떨까? 촉촉한 속살의 담백한 맛과 잘 구워진 껍질의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일품이다. 여행 중에 날씨 걱정으로 밤하늘을 살펴보는 습관이 생겼다. 이른 아침, 구름 사이로 드러난 햇살이 반갑다.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 1일 버스 투어를 신청했다. 아침 일찍 투어버스가 숙소에서 픽업을 하면 하루 종일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의 주요 포인트를 돌며 경치를 감상하는 투어다. 공원 입구에서 입장권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멈췄다. 토레스 델 파이네의 토레스는 스페인어로 탑을 뜻하며 파이네는 원주민어로 파란색을 뜻한다고 한다. 구름에 가려진 토레스 델 파이네. 새 봉우리가 어렴풋이 자태를 드러낸다.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을 제대로 보기 위한 코스는 두 가지가 있다. 남쪽 주요 전망대를 거쳐가는 4박 5일 W 트랙 코스와 파이네 산군을 완전히 한 바퀴 도는 7박 8일 풀서킷 코스가 있는데 나는 다른 일정을 고려해서 당일 버스 투어를 선택했다. 버스가 멈춰선 곳은 살토그란데 폭포 전망대 입구. 풍속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노란색이다. 주의해서 입장하라는 뜻이다. 폭포까지 걸어가는 동안 양쪽으로 펼쳐지는 대자연의 풍경이 경이롭다. 산책로를 따라 30분 정도 걷다 보면 어느새 폭포 전망대에 도착한다. 바람 소리와 폭포 소리가 어우러져 장엄한 폭포의 자태에 위험을 더해준다. 빙하가 녹아 흐르는 폭포 뒤쪽으로 병풍처럼 서 있는 토레스 델 파이네 산군. 그중에 눈에 띄는 건 푸른 뿔이란 별명을 가진 쿠에르노스 델 파이네다. 다음 목적지에 도착하자 콘도르 무리가 유유히 환영 비행을 한다. 토레스 델 파이네를 지키는 소신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점심 식사를 하기 전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의 또 다른 매력을 찾아가 본다. El Parque Nacional Torres del Paine es uno de los parques principales en Chile, uno de los más grandes también. Ya tiene más de 200.000 hectáreas, pero acá en Magallanes no es el más grande, porque en Magallanes tenemos el Parque O'Higgins, que casi tiene 1 millón de hectáreas, pero no es tan famoso como este parque, ya que este parque es famoso por sus montañas, sus formaciones geológicas, y por supuesto porque es considerado una de las 8 maravillas del mundo. 오솔길이 끝나자 펼쳐진 것은 빙하가 녹아 만들어진 그레이 호수다. Cuando venía de la escuela y alguien le quitaba un medio al niño, su padre le pegaba haciéndolo salir.
tenía que romperle la cara sin llorar. 이곳에 오면 그레이 빙하와 유빙이 어우러진 장관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벌써 가을이라 기온이 낮아져 유빙은 안 보이고 멀리 빙하의 끝자락인 빙하의 혓바닥만 보인다. No pudo decir que tuvo miedo, no pudo decir que le dolía, no pudo decir que era salvaje lo que hacía. No pudo llorar como pensaba, no pudo pedir ayuda alguna, no pudo sino tragar en seco su amargura. 그레이 빙하는 토레스 델 파이네 공원에서 가장 큰 빙하로 길이가 28km, 높이는 30m, 폭은 6km에 달한다. Para cobrárselo mañana, ¿quién juguetea con la alquimia? ¿Quién quiere fabricar cerebros? 당일 투어의 마지막 일정은 밀로돈 동굴이다. 나무늘보의 고대 친척인 밀로돈은 약 10,000년 전까지 이 지역에서 살았던 큰 포유류다. 밀로돈은 머리부터 꼬리까지 평균 2m, 무게는 약 1톤 정도 나갔으며 길고 두꺼운 털로 덮여 있었다고 한다. 1895년 독일의 탐험가 헤르만 에버하르트가 이곳에서 인간의 두개골과 동물의 가죽을 발견하면서 밀로돈이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됐다. 밀로돈 동굴은 선사시대의 사람들이 밀로돈과 같은 초식 동물을 사냥하며 거주하던 곳으로 고고학적으로 그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곳이다. 초식 동물인 밀로돈은 왜 멸종한 것일까? Ya que no se reúnen suficientes respuestas como para entender qué fue lo que pasó. Se habla de volcanismo, se habla de cambios climáticos y también se habla de la caza de los primeros habitantes aquí, porque se alimentaban de estos animales supuestamente. Hoy en día, como te comentaba anteriormente, se sigue estudiando, ya que es un estudio nuevo, por así decirlo. Lo que se sabe ahora de este animal es que corresponde a la familia de los perezosos. ¿Ya? Era un animal que tenía hábitos bastante lentos, era completamente herbívoro, pesaba 1 tonelada y llegaba a medir entre 2 metros a 3 metros. 다음 목적지를 가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다. 창밖으로 토레스 델 파이네 공원의 장관이 펼쳐진다. 북부 파타고니아 알센주의 발마세다 공항에서 남서쪽으로 3시간을 내려가면 커다란 호수가 있는 조용한 마을이 나온다. 조용한 강변 항구란 의미를 가진 마을, 푸에르토 리오 트란킬로. 칠레에서 가장 큰 호수인 헤네랄 카레라 호수를 끼고 있다. 이곳엔 특별한 것이 있어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다. 작은 마을이지만 여행사가 참 많다. 여기 오는 많은 사람들도 나와 같은 것을 보러 왔을까? 승선 절차를 마치고 드디어 출발! 뱃머리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고 있는 보더콜리 한 마리. 이 여행사 소속일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냥 동네 개인데 언제든지 자기가 타고 싶을 때 배에 올라 바람을 쐬고 간다고 한다.
눈앞에 펼쳐지는 기묘한 동굴들. 배는 조심스럽게 전진한다. 대체 이렇게 기묘한 동굴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Lo de afuera o lo de aquí arriba proviene de un glaciar. Todo esto era un gran glaciar antes. Toda esta huella o lo que dejó es proveniente de un glaciar del retroceso. El glaciar llegaba a la punta de los cerros, casi llegando, tocando las puntillas de los cerros de las montañas. Y ahí, obviamente, pasando los años, ha ido desprendiendo, donde formó el campo hidro norte y el sur. Y obviamente se ha ido creando como océano y de a poquito ha ido bajando el lago. Y eso cuando en esos años de transcurso de bajando el nivel del agua, ha ido formando las cavernas, que se llaman lapias, que son como pequeños cerritos al revés, por así decirlo, al otro lado, como mirando hacia abajo. Eso se llama lapias. 투어는 1시간 30분 코스와 2시간 30분 코스가 있는데 나는 2시간 30분 코스를 선택했다. 달리던 배가 멈춰섰다. 가이드가 우리 배 밑에 난파선이 있다고 설명해준다. 맨눈으로는 햇빛 반사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장비를 사용하니 난파선이 뚜렷하게 잘 보인다. 난파선을 치우지 않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놀랍다. 각양각색의 동굴과 바위 모양들은 처음 보는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선장은 노련한 조종술로 손님들이 최대한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해준다. 저마다 처음 보는 광경을 카메라에 담고자 분주하다. 비늘 모양으로 생긴 바위의 표면이 새로운 호기심을 일으킨다. 볼수록 신기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대리석은 물에 약간 녹는다. 호수의 물과 대리석의 상호작용은 수천 년의 시간 동안 믿기 힘든 환상적인 동굴을 만들어왔다. 가이드가 갑자기 손짓하는 곳을 보니 뭔가가 보인다. 콘도르 둥지다. 아직 덜 자란 새끼 콘도르가 홀로 둥지를 지키고 있다. 매일 관광객을 태운 배가 드나들었을 이곳에 콘도르가 둥지를 틀다니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전문가에 의하면 건축 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한 대리석이 되려면 약 9억 년이 되어야 하는데 이곳의 대리석은 약 4억 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 경고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그 때문에 이토록 다양한 모양으로 침식되기도 쉬웠을 것이다. 자연이 만든 대리석 조각품 중에 눈에 띄는 몇 가지가 있다. 왼쪽 끝 바위의 모습은 영락없는 강아지 여벌굴이다.
자연의 조각품을 감상하며 자신만의 작품명을 지어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다. 이 작품은 브로콜리다. 나무라고 이름 붙인 사람들도 있다. 저것은 코끼리다. 코끼리가 물을 먹기 위해 긴 코를 물에 담근 장면. 코끼리 눈도 보인다. 카약을 타고 직접 동굴 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보인다. 좀 더 여유 있게 자신만의 동굴 탐험이 가능할 것 같아 흥미가 돋는다. 이건 옆으로 누워있는 미라가 아닌가? 각종 조각품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이 여행의 하이라이트까지 다 왔다. 가장 중요한 작품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동굴로 인도하는 선장.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으로 스릴 만점이다. 하마터면 머리를 바위에 부딪힐 뻔했다. 좁은 동굴로 익숙하게 운전해서 들어가는 선장의 솜씨가 예술이다. 이곳이 동굴 투어 여행사에서 추천하는 사진 명소란다. 관광객들이 자신의 인생 사진을 한 장씩 남기기 위해 분주하다. 나도 한 장 찍으라는 가이드의 권유에 자세를 취해봤다. 사진 찍는 시간을 충분히 배려한 후 선장은 좁은 터널을 빠져나갈 시도를 한다. 과연 한 번에 무사히 나갈 수 있을까? 선장은 운전 실력을 뽐내듯 바위에 바짝 붙여서 정확하게 빠져나왔다. 멀리 이 여행의 하이라이트, 대리석 대성당이 보인다. 수년 동안 관광 명소로 각광받던 이곳은 1994년부터는 국가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육지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 선 모양을 하고 있는 이 구조물은 현지인들에게 대리석 대성당으로 불린다. 압도적으로 화려한 무늬, 조각한 듯한 기둥과 아치형 천장의 모양은 대리석 대성당의 자랑이다. 오늘날에는 칠레와 아르헨티나 가톨릭교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예배당으로 운영되고 있고 결혼식도 진행된다고 한다. 대리석 대성당을 지나 조금만 가면 버섯 모양으로 보이는 작은 섬이 있는데 현지인들은 이것을 대리석 예배당이라 부른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다녀갔다는 인증 사진을
이곳 예배당을 배경으로 찍는다. 햇살이 많을 때 빛이 반사된 예배당의 모습은 정말 예쁠 것 같다. Y las catedrales de mármol, las capillas, era uno de los puntos que me faltaba visitar. Y encuentro que es una muy linda visita, que sorprende por su flora, fauna, lo que es las mismas capillas, las rocas de mármol que hay acá. Y 100% recomendable, tanto como para chilenos como para extranjeros. 처음 칠레를 여행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우연히 대리석 대성당 사진 한 장을 보고 나서였다.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에 벅찬 감동을 받고 돌아가는 길. 문득 아침 햇살을 받은 대성당과 예배당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진다. 카약을 타고 도전하기로 했다. ¿Quién eres tú? Que amándome de día me arrastras al peligro de la noche. ¿Quién eres tú? Que con sabiduría anulas todo el peso del reproche. ¿Quién eres tú? Que siempre sosteniendo mi voluntad me ofreces la segura ventana donde el sol está naciendo.